말해도 되죠? 예, 예. 이거 사실은 어저께 이제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예. 이거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간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뭐 어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검법 굉장히 많이 돌았죠. 예. 합의한 거요? 뭐 그것도 어쩌 그렇고 예. 일단 첫 번째 대통령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사이가 일단 안 좋아요. 그게 문제가 될 만한 정도예요. 두 번째 실제 그것 때문에 어제 그 특검법도 약간 좀 누구 물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누구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황유범 위원한테. 예. 본인 아니에요. 걱정하지 예. 마. 난 어려운 건 안 시켰어. 일단 어제 특검 여야 합의는 대통령 몰랐다는 거고. 몰랐다는 오늘 거예요. 기자회견에서 몰랐다는 예, 거고. 예.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오히려 김병기 원내대표를 그러면 안 됐다라고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오늘 아니, 답변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보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래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친하다, 그렇죠. 복심이다 이래가지고 네, 왔고 네.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뭔가 그렇게 막 지르는 성격은 아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였는데 그런 취지에서 어저께 예. 그렇게 다른 의원한테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지르고 왔다면 이거는 대통령하고 뭔가 이게 좀 됐던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노 변호사 말씀을 수정을 드려야 되는 게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가서 합의 보고 이런 거 없어요. 정당에. 그러니까 바로 내 정당에 그거예요. 그러면 아니 대통령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는 당 대표 말 들어야 돼요. 최고위원회 멤버 중에 한 명인 거고. 그러니까 최고위에서의 어떤 의결 과정이나 토론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당내 서열을 이야기할 때 당 대표는 아버지고 뭐 원내대표는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막 아니에요. 아하, 예. 아버지 어머니 아니야. 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네. 원내대표는 대표의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아니, 대표의 그래서-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업무 못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청래 의원이 이 판을 만든 것이냐 어제 이 분위기도 모르고 자기를 죽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송원석의 말을 듣고도 나는 그게 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청래 대표 오늘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낸 부분도 있었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는 조합해보면 그 말씀대로 그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대표는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된 거죠, 당연히. 된 하에서 그렇죠. 이제 협의가 됐다고 봐야 진행된 되는 거고. 거죠. 리미트를 정확하게 정하지 그런 것 못했어. 같고 제가 예측할 때. 그게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도 뭐 전혀 모르게 그렇게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지 최소한 내가 대통령한테 듣기로는- 직접 보고가 최종적으로 안 됐을 수는 있겠지만 기류 정도는 같이 돌아가지 내가 않았을까라는 듣기로는 상식적인 의원들이 자기네끼리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러 가기 전에 원내대표 협상단 하러 가기 전에 나온 얘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이거 말해도 되나? 저기 국수본이 지휘하는 거 있잖아요. 특검법에 국수본이 지휘하도록 하는 그 부분 수사 관련해서 예. 그건 빼달라 그랬대요. 수사위원회. 그거를 빼달라 그랬대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서 그래 그 정도는 뭐 빼도 되지.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 기간 연장하고 사람 막 인원 늘어나는 투혼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부수적이어서 여기 지휘 안 받고 싶다 그러면 그럼 여기 안 받고 이쪽 받아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에서 그런 종류로 두 가지 정도가 얘기가 한번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공소 유지를 할 때 국수본이 그러니까 특검이 특검이 국수본을 끝난 지휘한다. 이후에. 예,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수위를 두지 않는 거는 아마 그 정부 여당도 약간 뭐 그거는 이렇게 그래요. 급하게 생각하지 예.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원내대표가 협상하러 가기 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줬던 내용의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그 정도는 그냥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갔다는 건데 해갖고 온 걸 보니까 완벽하게 달라서 이거는 완전히 우리를 우롱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나왔다는 어제 거죠. 다 뜨겁겠죠. 그러니까 기한 연장이 핵심인데 그거를 그냥 내줬다는 내줬고. 건데 근데 이제 그 또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이 특검팀에서는 실무적으로는 기한 꼭 안 늘려도 된다라는 또 얘기를 특검은 얘기를 듣고 그랬대죠. 특검은. 그래서 이제 안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렇게 이제 충돌이 여당 안에서 나기 전에 저도 아침에 들은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약간 불만 원내 쪽에서는 아니 다 같이 얘기해놓고 왜 쏙 왜 빠지냐, 쏙 나한테 빠지냐. 다 뒤집어 씌우냐라는 그런 불만들이 그쪽에서는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원래 정청래 당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부덕의 게 있을 수치 때 물론 발언이 나온 거죠. 원내대표가 좀 그런 거 좀 뒤집어 쓸 수 있는 게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책임지고. 원내대표는 자꾸 협상한다고 생각하고 당 대표는 당과 지지자들의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때문에 이게 충돌이 생기고 그럴 때는 근데 정청래 대표도 사과했잖아요. 예. 사과했으면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지는 거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이런 거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야 돼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오픈해서 토론하는 문화가 이번에 부족했다고 봐요. 이게 별로 큰 마찰 아니거든. 예. 쉽게 말하면 이게 첫 번째 우리 국민들은
특검이 연장되기를 바라는가 안 바라는가 이걸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전문가 의견이잖아. 여기 전문가는 누구야? 특검이야. 특검한테 물어봐야지. 예. 너네 연장했으면 해야 되겠어? 안 해도 되겠어? 물어봐. 이 의견이 우선적으로 갖고 원칙을 정한 다음에 세 번째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을 만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어느 것에 더 방점을 줄 것인가를 정하지 않고 협상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건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과정에서 거기는 당 대표도 있고 원내 대표도 있는 최고위원회 과정에서의 진행됐던 토론의 내용들이 명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추론이에요. 예, 협상을 하러 갔던 원내대표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생각했던 건 또 여기까지인 거라고 생각했고, 당대표는 협상하고 나와서 보니까 이건 내 생각이랑 다른데? 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노출되면서 이게 마치 뭐 엄청난 삐걱거림으로 보여졌던 것이 아닌가. 근데 그 말이 맞다면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협상력이 너무 떨어진다. 오히려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있더라도 이 판에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 이 협상력이 좋고 이 큰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이쪽이 문제가 안 생기고 국민들 혹은 자기네들을 정말 지지하는 당원들을 좀 더 존중하고 생각하는 사람 쪽이라면 예. 분위기가 이게 아니나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너무 이 사람들하고 협상을 못하겠다. 그러면 일단 그냥 중단시켜버려. 꼭 그날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고 뭔가 이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도 좋고 쟤도 좋을 것 같아. 이러면 그때 협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 건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예. 아무래도 조금 그런 면에서 머리를 쓰거나 이렇게 협상력을 발휘하거나 이건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건에서의 아쉬움을 이거 우리 얘기했고. 유튜버들이 방송 잘해야 돼요. 제가 이거 한 2년째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검경 수사권 조정 예. 할 때 저 법사위 문제 넘겨주느냐 문제를 윤호중이 넘겨줬다라고 하잖아요. 그 지금 다 노래처럼 다 알고 있잖아. 윤호중이 넘겨준 적이 없어. 윤호중이 법제위하고 사법위하고 나눠가지고 넘겨준다. 그렇지 않으면 판 깬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네. 다음에 지도부가 넘겨줬는데 그걸 다 윤호중이 했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 이게 뭐냐. 우리 방송하시는 분이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그냥 누구 비판하고 누구는 무슨 편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김병기 잘못했다, 정청래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만 협상의 당사자고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김병기 형님께서 대통령보다 아래 사람이고 정청래 대표님보다 아래 사람이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뒤집어 썼다고요?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정치 현실이다.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김병기 지 맘대로 해가지고 그 판 엎었으니까 수박이네 잘라야 되네. 이 정도까지 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일단 이 내용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황준범 논설위원과 박지훈 변호사가 이후 일정 때문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어디로 무슨 프로 갑니까? 그 얘기해야 됩니다. 저희는 반드시 하고 갑니다. 목동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거짓말하고 CBS 한판 승부. 예. 다 목동 간에 있다가. 황준범 위원은 거짓말 아니고 거짓말 올라갑니다. 예, 위층으로 올라가시고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요. 네. 누나. 자, 남아 있는 이야기 좀 더 우리 나눠보도록 둘이만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왜 장유미 변호사는 안 오기로 했어요? 그 일정이 생기셨다 그래요. 아. 예. 자,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라는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지금? 예. 또 나왔어요? 그 합의가 된 거예요?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개정안은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법사위 원안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개정안, 민주당 원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특검법이 통과가 됐다는 속보가 나와서 이거 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KBS 지금 단독 보도로 나온 것이니까 저희가 추가 보도가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정청래 대표가 하셨던 말씀 좀 전해드리자면 원내 지도부가 협상하느라 고생했는데 협상 결과가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며 이제 이 일은 다 덮고 가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 간사건 어떻게 돼요? 그건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앞서 있었던 그 협상은 지금 결렬된 거니까 그때 있었던 건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본회의에서 개정안 얘기니까 이건 법률 얘기가 아닌 간사 문제는 아직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병기 대표님이 저보다 이제 선배시고 네. 인품도 훌륭하시고 유능하신데 그래도 전공자 입장에서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리자면은 정치에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투쟁과 통합이거든요. 예. 그런데 늘 투쟁을 먼저 합니다. 투쟁을 먼저 해야지 상대방과 내가 뭐가 다른지 확인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타협을 보는 거거든요. 뭐 그런 방법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체성이라든가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은 쉽게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 다만 정책, 수치, 임의의 기준은 늘 양보해도 됩니다. 50억이냐 10억이냐 이런 것들을 평소에 늘 유념하고 계시면은 좀 눈치껏 행동하는데 편하지 않으실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특검 수사 내용들 좀 볼 텐데 그 특검 뭐 수사하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뉴스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좀 황당했던 게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1차 수감됐을 때,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로부터 이제 풀려나기 전, 그때 생각해 보면 대통령실 그 참모들이 접견을 엄청 많이 갔어요. 그래서 뭐 이 비서실은 뭐 내란 수계 비서실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당시에 했었는데 그때 그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그래서 언론에서는 표현을 깜빵 통치 이렇게 썼던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군요. 당시가 이제 최성목 대행 시절이었는데 최성목 대행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빨리 통화해야 된다. 뭐 이것을 신원식 당시 안보실장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했더니 안보실장이 또 미국 측하고 통화도 하고 실제 3월에는 미국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 즈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채소 가격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구치소에서 했다 그러고. 이거 윤석열의 메시지라든가 혹시나 명령 지휘를 받아서 행동했다면 이거 다 직권남용입니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상태에 있었습니다. 직무정지 상태에서 예. 있었을 때 어떤 비서 최소한의 그 뭐랍니까 생활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보좌진들 외에는 가서 업무 보고도 안 했습니다. 예. 업무 보고도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됐다면 일을 한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직권남용의 혐의겠다고. 심지어 빵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난 진짜 제일 어이없었던 게 그거예요. 그 의대 증원 문제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는 거야. 나 막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이게 황당무계하게 이런 예.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야 트럼프한테 이야기해서 나 좀 빼달라고 해봐. 이런 이야기 하고도 남을 인간들이야 이거. 지금 이 뉴스는 그 소위 말하는 그 극우 세력들한테 어떻게 전파될까 이런 생각도 전 들어요. 나는 계속 기억나는 게 토리 사진 봤다는 게 더 웃기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기네 집에 그 핸드폰 반입하면 안 되는데 그 어려운 핸드폰을 반입시켜 놓고 자기 와이프나 엄마나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 집 강아지 얼굴 보고서 예. 행복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도대체 게 이 사고방식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있었고 정말 필요한 타이밍에 대통령실에 앉아 있을 때는 어제 그 우상호 정무수석 표현을 빌리자면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이 일하는 DNA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 활력 TF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일을 안 하고 매번 술에 취해서 실려갔던 적이 비일비재했다라는 사람이 오히려 구치소 안에 들어가서는 현안들을 챙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심하거든 술도 안 주고. 2월 15일에 광주에서 그 세이브 코리아 소년보 목사 측 그쪽 사람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기뻐했대요. 광주에서도요? 이러면서 기분 좋아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정서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뭐 정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대통령이라든가 고위공직자는 해서도 안 될 그 이상한 그 자기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왕놀이 한 거죠. 그냥. 과대망상 왕놀이. 예.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은 고위검사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그 공직자들 인사 진급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줘요. 저는. 아니 이 사람은 그 바깥에 나와서 자기가 정말 그 일을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술만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요. 놀았다며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는 왜 자기가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짓을 하냐고. 아니 그리고 나는 이게 다 너무 웃긴 게 아까 의대 정원도 누가 그 2,000명 만들어가지고 이 혼란을 만들었습니까? 그 생각도 드는데 설 연휴 앞두고 채소값 걱정했다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대파 논란을 누가 만든 겁니까?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니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김건희 씨 그 부인이 또 직보를 받았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건건이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결책도 내주고 예. 도와주고 그럼 도대체 남편하고 부인의 역할이 정확히 뭐였나? 천상의 바퀴벌레다.